당연히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초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무역전쟁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라는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중무역전쟁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시계열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8월 19일 날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1년여 만에 최저치고 미 국민 64%가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지지율이 이제 43%로 7월보다 2%가 낮아졌죠. 40%만 2020년 대선에 트럼프가 확실히 뽑힐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과 중국의 저항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중국이 계속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8월 16일 날 이제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제 8월 16일 날 종료가 됐고 이제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8월 23일에 중국이 먼저 이번에는 관세를 먼저 부과했죠. 750억 달러에 부과를 했는데 그 품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산 원유와 대두 그리고 자동차에 갑자기 25% 그리고 부품에도 5% 관세를 매긴다고 했죠.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텃밭인 곳에 어떤 상품들에 대한 그런 관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이 미국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노렸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고요. 만약에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가 되고 관세가 더 부과가 된다면은 당연히 트럼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그날 바로 맞받아 쳤는데 25%에서 30% 그래서 악화 일로를 가는가 싶더니 근데 좀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 대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G7 협상에서 일본과의 협상이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약간 굴욕적인 그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옥수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주지가 않으니까 미국이 일본에 퍼주기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8월 26일 날 70억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또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38%에서 9%로 낮췄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낮춘 거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트럼프 대선이 2020년 11월이니까 4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지금 9월 달이 거의 다 됐으니까 1년여 남았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침체가 우려되면서 지금 증시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중국은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좀 다급한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좀 많이 달라졌죠. 8월 26일 날 중국에 무역 협상 복귀를 원한다고 전화를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곧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웃긴 게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다음날 27일 날 무역 협상 재개 전화를 한 적 없다고 중국에서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뭐 거짓말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되게 재밌는 게 8월 26일 날이거든요. 8월 26일 날이 나스닥이 3%가 빠졌을 때요. 그러니까 그 나스닥이 3%가 빠지고 나서 트럼프가 무역 협상 복귀를 원한다 전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트위터에 날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괜찮았죠. 근데 중국이 난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웃긴 해프닝이 됐는데 또 30일 날 며칠 안 돼서 다시 급이 다른 미중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고 중국이 이제 거래하고 싶어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중무역 전쟁이 우리는 영향 끼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점점 부유해진다 하면서 굉장히 그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31일, 9월에 있을 예정인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9월 달에는 아무래도 더 악화 일로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한국이 가장 무역 분쟁에서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독일과 한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특히 무역 전쟁 때문에 제조업 투자가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가장 많은 한국이 큰 타격을 입죠. 반도체라든가 그런 화학, 정유, 자동차 이런 것들에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중국과 이제 미국이 굉장히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트럼프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지층들을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약간 협상을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중국은 약간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트럼프가 약간 좀 달래주면서 어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명분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모든 정치는 이제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만들고, 트럼프가 뭐 중국에 좀 약간 달래주면서 봐줄게 이러면서 조금 무역 협상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이제까지 하락했던 그런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당연히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왜냐면은 2019년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4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다음 협상에서 미중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그 뉴스가 있으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상승 랠리를 좀 펼쳤죠. 근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5월 5일이랑 8일에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율 25%로 인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갑자기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때 좀 예상치 못한, 지금도 이제 9월 달에 합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좀 릴레이 완화되는 그런 증시 릴레이가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심하기는 이르고, 우리는 합의가 완전하게 진행이 될 때까지는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저만의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봤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로 믿고 뭐 다 몰빵하거나 레버리지 쓰거나 그러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